경남 거제 앞바다의 한 양식장. 약 12,000제곱미터의 양식장 가득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가 자라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키우는 건 바로 참돔입니다. 참돔은 매년 한 10만 마리 정도 입식을 합니다. 그래가 한 3년기 같이 있으니까 한 뭐 20만 마리 정도 아마 될 거고. 참돔을 비롯해 감성돔, 농어, 능성어, 우럭 등 5종류의 물고기 약 50만 마리가 자라는 이곳 양식장. 그중 30여만 마리가 붉은 몸이 매력적인 바다의 미녀 참돔. 횟감으로 가장 사랑받는 생선 중에 하나인데요. 3년에서 4년 정도 키워 약 1.2kg이 넘으면 출하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 지나치게 더웠던 탓에 폐사한 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겨울철 대량 출하를 마치고 이제 또 한 번의 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양식장의 하루 일과는 먹이를 만드는 일로 시작하는데요. 청어. 다른 고기도 고등어도 먹이고 뭐 여러 가지 먹이에요. 다른 뭐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네, 정해진 건. 지금 양식장에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한창 크기를 키워야 할 중간 크기 때문에 영양분이 풍부한 청어를 주로 먹이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특별한 재료 한 가지를 더해 사료를 만드는데요. 바로 크릴 새우입니다. 이게 좀 먹이면에서 색깔 자체도 조금 이제 차이가 나지. 일반적으로 요것만 먹였을 경우에는 조금 뭐 색깔이 좀 탁하다 하다가 요걸 조금 먹이면 이제 색깔이 좀 붉은색으로 좀 많이 바뀌는 거예요. 참돔이 먹기 좋도록 청어와 새우를 분쇄해 사료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재배합해 만든 사료를 주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고 원물 크기로 그대로 주는 것보다 먹이 손실도 적다고 합니다. 하루에 사용하는 냉동 청어 블럭만도 약 300여 개. 워낙 먹성이 좋은 참돔을 키우다 보니 사용되는 사료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이는 거예요? 한 1톤? 아니면 1톤이 먹는다고요? 바로 전체적인 양을 봤을 때 이게 하나에 20kg, 22kg 나가거든. 네. 하루에 많이 먹을 땐 이게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 들어간다. 200개에서 300개요? 이제 30칸 넘는 양식장 곳곳에 골고루 먹이를 뿌려줘야 할 차례. 최근 치어를 받은 곳이 많다 보니 양을 잘 조절해가면서 먹이를 줘야 하는데요. 한꺼번에 한 통씩 붓는 것이 아니라 먹는 속도를 관찰하며 일일이 뿌려서 먹이를 주는 작업자들. 먹이가 떨어지지 않게 넣어주기 위해선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뿌리네요.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오전에 시작해 이미 해가 중천인데도 끝나지 않은 먹이 주는 작업. 먹이를 제대로 먹는지, 먹는 속도가 느리진 않는지 살펴가며 주느라 일이 더욱 고된데요. 오늘따라 참돔의 식사 시간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아침에 7시부터 시작하면 한 11시 반까지 갈고
점심 먹고 1시부터 또 갈면 한 5시, 6시 그 정도. 하루 종일 먹이만 주시는 거예요? 벌써 수차례 반복된 걸음. 하지만 작업자들에겐 이 먹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풍족하게 좋은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상품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바다 한가운데서 보내는 또 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갑니다. 덥죠? 땀이 많이 나요, 땀. 잠시 쉴 틈도 없이 이어지는 다음 작업. 오늘은 그물을 손질해야 합니다. 그물 이제 이거를 선별로 해가지고 네. 여야 되니까 이제 여기 빈칸에 이제 통건물로 들어가는 거지. 그대로. 이 그물이 물고기가 살게 될 가두리의 벽이 되는 셈. 혹시 상한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데요. 구멍이 있으면 고기 다 탈출하니까 진짜 잘 봐야 돼요. 아, 찌 괜히 일단 뚫어진 곳은 수리하기 위해 표시를 해둡니다. 보시는 이제 꾸며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단한 끈으로 일일이 꿰매서 구멍을 막아주는데요. 나 있나? 고기가 이래 놓으면 또 이게 물어 뜯는다고 이거. 이 한 마리가 물어 뜯는 게 아니고 네. 여러 마리가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물어 뜯고 이러니까 이또 풀어져요, 잘못하면. 그래 여러 번 묶어놔야 돼. 하나하나 뜨개질하듯 꿰어서 촘촘하게 막는 작업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다 꿰맨 거예요? 아, 그러네요. 덧칠돼 있네. 요 뜯을 때는 네. 이제 잘 고친 그물을 옮겨 설치할 차례. 또 앞에 여기서 땡기더라. 여기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물을 옮기는 건 오랜 양식장 일로 오던 노하우라는군요. 위로 먹어봐서 못 옮겨. 아, 무거워가지고. 500kg 정도 먹어. 아, 500kg요? 어마어마하네요. 약 72제곱미터의 가두리 안에 꼼꼼하게 그물을 설치하는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지금 이 준비를 해놔놓으면 선별로 해가 고기를 이쪽으로 이제 옮겨야 돼. 새 가두리 준비가 끝나면 물고기를 선별할 가두리 그물을 들어올려 수면 가까이 물고기를 모으는데요. 이 가두리에 있는 녀석들은 2년가량 자란 중간 크기 물고기들입니다. 마리당 300에서 500g 사이로 자란 참돔. 때에 맞춰 선별을 잘해야 폐사하는 것도 없이 잘 자랄 수가 있다는군요. 오늘은 한 3만 마리만. 3만 마리를 지금 다 한다고요, 이렇게? 네 분이서? 한 사람당 약 7,400마리씩 옮겨야 하는 셈. 모든 작업은 뜰채를 써야 하는데요. 큰 거 엮고 작은 거 엮고 그 다음에 또 삐리 빼고 그냥 소중대로 빼내는 거지. 드디어 가장 고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긴 뜰채로 일일이 물고기를 떠서 옮기는 작업. 이 선별 작업은 오늘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번을 해요, 이게. 치어 때부터 하면은. 네. 한 4번, 5번 정도 해요. 큰 거, 작은 거 구분을 해갖고, 네.
안 나오면은 작은 게 사료를 못 먹어. 큰 게 다 먹기 때문에. 키우는 사람이 정성을 쏟는 만큼 품질이 달라지는 건 당연지사. 심혈을 기울여 선별 작업을 이어갑니다. 몇 마리고? 어? 몇 마리? 100마리? 760. 그리고 크기별로 마리수를 꼼꼼히 기록해 두는데요. 큰 거하고 중간 거는 이제 세요. 마리를 세야 사료 호율도 있고, 너무 비좁아도 안 되고, 너무 또 넓어도 사료 호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래 적정한 수준을 넣어줘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작업. 각자 맡은 크기의 물고기를 정확히 옮기기 위한 신중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벌써 수백 번 뜰채질을 하다 보니 온몸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팔 안 아프세요? 하루 종일 하고 손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 아프지. 이 비늘이 까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참에 그 선별기로 해갖고 많이 떠비면 비늘이 많은 고기는 비늘이 까지면 고기가 이거 죽는다고. 하나하나 사람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정. 앞으로 약 한 달간은 선별 작업을 계속해야 하는데요. 그야말로 입에서 단내가 날 지경. 꼬박 4시간 넘게 걸려서야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할 시간. 모든 가들이 위에 꼼꼼하게 그물망을 치는데요. 보고 해야지, 보고. 너무 많이 당기지 마. 덮장 치는 겁니다. 새가 항새가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주워 먹어요. 양식장 바로 인근에 있는 솔숲. 그곳이 외가리 수백 마리가 집단 서식하는 서식처인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장난 아니라니까. 이거 먹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거죠. 그렇다고 보호종으로 지정된 새를 함부로 잡거나 쫓을 수도 없는 노릇. 이렇게 결계를 치는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탱탱 안 하면은 네. 이 애가리 이게 요 앉아가지고 이 고기 쭉. 아, 앉아서 또 쪼아 먹으니까. 네. 저를 어쩌지 못할 거란 걸 뻔히 아는 눈치. 양식장에 당당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것 또한 어떤 의미에선 공생. 다 자연의 순리겠지요. 이른 아침부터 유독 분주하게 시작되는 양식장의 하루. 오늘은 새 식구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새끼가 조금 있으면 들어올 겁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놔야 돼. 방을 만들어 놔야 또 새끼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요리 몰아봐라. 요리 몰아가고 돌로 끌고 저리 들어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그러니까. 가운데만. 안에 이렇게 들어있을까? 가슴이 안에 있어. 우와, 무슨 물이 이리 세? 밟아. 예, 지금 물이 세도. 이 그물 놔두면 안 되지? 땡겨. 얘는 니가 여기. 저리 가서 집어만 땡기지. 거물 이거 조금 잘 못해가 찢어져 비도 고기가 다 나갈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인근 양식장 작업자들까지 총동원돼서 10여 명의 장정이 끄는데도 꿈쩍도 않는 그물.
일단 땡겨봐라. 그물이 어딘가에 걸리기라도 한 모양입니다. 여기 뭐 걸렸다. 따조리 같다. 따뚜리. 무작정 당기다간 그물이 찢어져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리저리 살피며 안간 힘을 써봅니다. 됐어. 와, 이거 힘들지. 어렵게 칸을 넘어온 그물 안에 홍합이며 각종 어패류 껍데기가 가득. 안에 이제 여기 부다 이러면 홍합하고 막 떨어지거든. 네. 그게 이제 그물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따투를 못 넘어오는 거라. 끊기지를 못 해가지고 그래. 자체 무거워가지고 못 끌어다. 묶어놔야지. 왜 끊어지나? 간혹 오랫동안 한자리에 메어둔 그물 바닥에 어패류가 자리를 잡아 자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데요. 껍데기에 부딪히며 치어들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으니 서둘러 치워야 합니다. 어느새 말끔하게 청소를 마친 가두리. 딱 때를 맞춰 수조차를 실은 배가 들어오는데요. 고야. 아, 그거 치어실 좋은데. 치워요? 농어 치어. 6만여 마리의 농어치어를 싣고 도착한 커다란 수조차 2대. 이렇게 차체로 바다까지 길을 나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차가 직접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왜요? 배로 오면은 이게 좀 바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파도가 치면은 고기가 상처가 많아. 그래서 상처 같은 게 나가서 이렇게. 유독 비늘이 약한 농어치어를 보호하기 위해 더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을 선택한 건데요. 곱게 바다로 모셔왔으니 이제 서둘러 제자리를 찾을 차례입니다. 봐라. 헤이. 여기 좀 있습니다. 거기. 오케이. 행여 몸체가 상할까 조심히 물고기를 가두리에 풀어주는 작업자. 이 산소 공급이 빨리 안 되면은 죽기 때문에 항상 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되고 항상 바쁘게 해야 되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리 없이 사람이 동작이 좀 빠르게 해야 돼요. 빨리 그러나 조심스럽게 6만여 마리의 치어를 2개 가두리 가득 풀어놓습니다. 앞으로 6월까지 계속 치어가 이 양식장에 새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게 농사를 말하면은 네. 이게 1년 씨앗이거든. 봄에 농부들이 씨 뿌리듯이 네. 어부들은 이게 씨라. 이게 1년의 시작인 작업인 거예요? 그렇지. 이것도 고기 잡아였는다. 새봄 다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1년을 하루같이 온 마음을 다해 물고기를 키우는 작업자들. (3년) 혹은 (4년) 동안 이곳에서 날을 보내며 통통하게 살이 오르는 모습은 작업자들에겐 가장 큰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뭐 우리 크는 과정을 보면 또 보람을 느끼고 또 이게 또 생업이고 하니까 진짜 뭐 애지중지 키웁니다. 자식같이. 다시 반복되는 바다에서의 하루. 거제 앞바다에 씨를 뿌린 바다의 농부들은 오늘도 새 희망을 일굽니다. 통영에서 배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작은 섬 욕지도. 요즘
이곳을 들썩이게 만드는 특별한 양식장이 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양식장 작업자들이 모두 모여 고등어를 퍼 담느라고 분주합니다. 짬짜랑 밥 줘요. 아, 참치 밥 주는 거예요? 예. 하루에 몇 번이나 줘요?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번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요? 예. 참다랑어, 즉 참치 양식장에서 매일 사용되는 고등어는 약 1,500kg. 대체 얼마나 많은 참치를 키우기에 이렇게 많은 양의 고등어를 사료로 쓴다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일행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료를 가득 싣고 배를 달려 도착한 곳은 욕지도에서도 먼 바다로 10여 번 떨어진 곳. 낯선 둥근 모양의 가두리 양식장. 여기가 참치를 키우는 곳입니다. 가다랑어, 점다랑어, 참다랑어 등 각종 다랑어를 일컬어 참치라고도 부르는데요. 그중 가장 고급 어종이 바로 횟감으로 주로 사용하는 참다랑어입니다. 일반 어종하고 참돔이나 이렇게 뭐 우렁이나 이런 어종하고는 양식 방법이 전혀 틀립니다. 이거는 수심도 좋아야 되고 수온이 또 좋아야 됩니다. 수심 30m 이상의 깊은 바다에 설치한 참치 가두리. 이 안에 우리 앞바다에서 키운 참치가 살고 있습니다. 숱한 실패 끝에 양식에 성공. 이제 2년 가까이 키운 녀석들은 30kg 가까이 자랐다는데요. 30kg 되는 게 한 1000마리, 한 10kg 되는 게 1,500마리 정도 해서 한 2,50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작은 녀석들에게 먼저 먹이를 주고 오후엔 큰 녀석들에게 먹이를 준다는데요. 사냥 습성이 강하고 움직임이 빠른 참치는 먹이를 던져도 때로 몰려드는 법이 없습니다. 마치 순서를 정해 낚아채 먹듯 유유히 고등어로 배를 불리는 참치. 최대 크기 3m까지 자라는 참치는 물속에서 최대 시속 90km까지 빠르게 헤엄을 치는데요. 이 가두리 안에 있는 녀석들은 어린 참치들입니다. 7개월쯤 됐습니다. 7개월쯤이요? 예.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됐어요, 이게? 새끼를 3kg를 이었는데 네. 지금 10kg 되었습니다. 10kg요? 주요 서식지인 남태평양에 비해 비교적 차가운 수온 때문에 느리게 자라는 편인데도 7개월 사이에 3배 넘게 자란 참치. 2년 키운 건 40kg 가까이 되는 것도 있다는군요. 그날 오후 2년간 키운 참치가 모인 가두리에서 특별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먹이를 주는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고등어를 끼운 일종의 낚싯줄을 함께 던지는 작업자. 당일 오전에 주문이 들어온 참치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미끼 일부 중에 하나를 낚시를 걸어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속임수죠, 속임수.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먹이를 먹으러 오는 참치조차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참치를 낚을 수는 있는 건가요? 안 물었어요? 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그 낚싯바늘 연 고기가 잘 보이기 때문에 그 고기가 참다랑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똑똑해요, 참다랑어가? 네, 정말 똑똑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잘 안 잡히네요, 이게. 고생하겠는데. 이쪽으로 옮겨보세요. 자, 사료를 같이 던져. 하나, 둘, 셋. 사냥 본능이 강하고 예민한 참치인 만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특별하게 뭐 낚시 아니고서는 뭐 알라가지고 뭐 어떻게 뭐 그물을 잡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물을 투망할 수 있는 스페이스 안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고기가 잡히가지고 죽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한 마리씩 낚시를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끼를 물면 전기 충격을 주는 낚싯줄 끝에 고등어를 달아 계속 참치를 유혹해 보는데요. 한참을 애쓰던 바로 그때 오 예. 저도 물 깨끗이 가면서 잡혀 올라오자마자 손질에 나선 작업자. 산채로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숨을 끊어야 합니다. 참다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피가 다른 어종에 비해서 체온이 이제 높기 때문에 피가 빨리 굳습니다. 피가 빨리 굳기 때문에 서둘러서 피를 뽑아야만이 정상적인 상품적인 가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분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작업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음에 물 했나? 부패를 막기 위해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하고 서둘러 얼음을 채운 대야에 참치를 넣는데요. 빼낸 내장 역시 버리지 않고 깔끔하게 피를 씻어냅니다. 내장은 또 따로 이렇게 요리 또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네. 해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리 잡아두면은 또 고기의 신선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주문이 들어오면 한 마리씩 잡습니다. 횟감으로 사용할 참치는 잡은 당일에 배송하는 것이 원칙.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 서둘러 무트로 옮깁니다. 참치는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데요. 때문에 내장과 피를 제거한 후 정확하게 무게부터 측정합니다. 오늘 잡은 참치는 제법 묵직한 녀석. 가격이 키로당 5만 원씩이니까 125만 원이니까 말 그대로 최고급 횟감 인정합니다. 지금 요거 서울로 보낼 겁니다. 서울로요? 예. 얼음 속에서 이미 온도가 다운이 됐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아이스 포장 요게 밀봉만 되면은 뭐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전하고 신선하게 배송하기 위해 온도가 유지되는 스티로폼 박스에 보냉제까지 꼼꼼히 채워 넣어 참치를 포장하는데요. 양고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로 보내면 이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냉장 숙성된 참치회를 다음 날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맛있게 여러 사람이 즐겁게 먹는다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도착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참치 전문점. 통영에서 밤새 올라온 싱싱한 참치는 곧바로 해체에 들어가는데요.
남해바다에서 자란 생물인지라 여전히 싱싱한 상태. 몸체도 은빛으로 반짝입니다. 직접 드셔보시면은 냉동은 좀 이렇게 버섯한 맛이 있는데 생물은 찰지고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련한 참치 해체 전문가의 손길로 부위별로 나눠지는 참치. 잘라가지고 드릴게요. 냉동 상태가 아닌 참치는 해체 작업이 더욱 까다롭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는데요. 워낙 고가의 생선인지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살이 안 깨지게 조심해야죠. 살이 안 깨지게. 예, 칼 한번 잘못 들어가면은 비싼 생선 횟감도 못 쓰고. 순식간에 완료된 참치 해체 작업. 요쪽 뱃살을 아주 선호하죠. 뱃살이 어떤 예. 거요? 아주 고소해서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참치 부위는 기름이 적절하게 퍼져 있는 이 뱃살입니다. 보통 뭐 예전에는 이제 뭐 수입산이나 뭐 냉동 참치 많이 썼는데 이렇게 지금 양식에 성공해가지고 그날 이렇게 주문하면 오니까 손님들한테 싱싱한 참다랑어를 요리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너무너무 기쁩니다. 본격적으로 손님상에 올리기 위해 부위별로 참치살을 정리하고 정성스레 회를 뜨는 작업자. 여러 사람의 오랜 노력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된 아주 특별한 먹거리. 그리 멀지 않은 언젠가 더 쉽게 국산 참치를 즐길 수 있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온 하루를 바쳐 건강한 먹거리를 키워내는 수많은 작업자들. 이 계절을 누구보다 뜨겁게 보내는 만큼 올해는 분명 다 잘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이 맛이야, 이 맛. 뭐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